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예요. 결혼한 지는 이제 3년 정도 되었고요. 아내와는 2년간 연애한 끝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연애할 때는 모든 게 참 잘 맞고 즐거웠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그때와는 느낌이 조금 다르더군요. 긴 연애 끝에 결혼했지만 이제는 부부로서 서로에 대한 흥미가 조금씩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부부 관계도 연애 때처럼 자연스럽지 않고 함께 지내면서도 뭔가 미묘하게 달라진 분위기가 감돌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퇴근 후 일찍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꼭 할 말이 있다면서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괜히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 서둘러 집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이미 술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당황하면서도 어리둥절했죠. 아내가 조용히 앉으라고 하길래 옷을 갈아입고 술상 앞에 앉았어요. 그렇게 아내와 마주 앉아 잠시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내가 술잔을 따르더니 건배를 하자며 말을 꺼냈어요. 순간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무슨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혼란스러웠죠. 아내는 한숨을 쉬면서 그동안 우리 사이가 조금 소홀해진 것 같지 않냐고 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생각이 많아졌어요. 결혼 후 부부 관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걸 저 역시 느끼고 있었지만 연애할 때의 설렘이 줄어들고 어느새 관계마저 의무처럼 느껴졌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내 무심함이 아내에게 상처가 됐겠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내는 이어서 우리 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때가 온 것 같다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더군요. 그녀가 제안하려는 게 뭘까 싶어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아내는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술을 한 잔 더 들이키더니 마침내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조심스레 파트너를 바꿔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런 제안을 진지하게 꺼낼 줄은 전혀 예상 못했거든요. 아내는 부부들이 권태기를 겪거나 관계가 소원해질 때 이런 새로운 경험을 통해 관계를 회복했다는 후기를 많이 접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기도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죠.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솔직히 믿기 어려웠어요. 평소에 아내라면 꺼내지 않을 이야기였으니까요. 이 말을 진지하게 제안할 정도로 고민을 했다는 게 느껴지니 저 역시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그런 걸 할 수 있냐고 묻자 아내는 요즘 제가 자신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 이야기하며 서운함을 드러냈어요. 사실 아내의 말이 맞더군요. 요즘 저는 부부 관계를 의무처럼 여기고 있었고 귀찮거나 피곤하다는 핑계로 대충 넘어가는 날도 많았어요. 그렇게 의무적으로 반복되다 보니 관계가 점점 무의미하게 느껴져 결국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다는 아내의 말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이미 인터넷 카페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며 초반엔 부끄럽고 어색하지만 나중엔 괜찮아진다는 후기가 많았다고 하더군요. 진지하게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설명하는 아내를 보니 더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상상도 못했던 방향이라 더욱 혼란스러웠고 한편으로는 아내의 진심이 느껴지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죠.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니야, 이건 못하겠어 라는 말만 겨우 내뱉고는 화장실로 피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와 보니 아내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내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렵게 제안한 것뿐인데 제가 거부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고 했죠.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달래봤지만 아내는 여전히 서운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아내에게 무심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예전처럼 연애 때의 설렘을 다시 느끼고 싶어 했고 지금도 이런데 나중에 아이까지 생기면 더 멀어질까봐 걱정이 많았던 겁니다. 그 말에 문득 마음이 울컥해졌어요. 연애할 때는 아내에게 푹 빠져 있었던 제가 결혼 후에는 왜 이렇게 변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제 모습에 아내도 불안하고 힘들었겠구나 싶어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결국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알겠어. 한번 생각해볼게라며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사실 저도 호기심이 생겼어요. 결혼 후 이런 경험을 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는데 아내가 먼저 제안해 주니 조금은 기대감이 들더군요. 아내는 일정을 맞춰보고 싶다고 했고 마침내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며칠 지나고 아내는 일정을 정했다고 알려줬고 우리는 주말에 만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자 커플끼리 방을 예약하고 한쪽 방에서 모이기로 했죠. 주말이 되어 우리는 먼저 도착해 기다렸어요. 조금 후 상대방이 도착해서 방 호수를 물어왔고 안내해 주었죠. 들어온 커플은 우리와 비슷한 나이 같아 보였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서로 간단히 인사를 나누며 어색함을 풀어갔습니다.
우리는 처음이라 긴장했지만 상대 커플은 몇 번 경험이 있는 듯 자연스럽게 리드해 주었어요. 덕분에 서서히 어색함을 떨칠 수 있었고 아내 또한 설레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저 역시 긴장과 기대가 섞여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렇게 서로 파트너를 바꿔 첫 키스를 나누었을 때 아내가 말했던 연애 시절의 짜릿함과 설렘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눈앞에서 즐거워하는 아내의 모습에 질투가 나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감정들이 오히려 설렘과 흥분을 더해주더군요. 이 경험이 부부 사이를 더 가깝게 해주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서로 파트너를 바꿔서 낯선 여자와 긴장감 속에서 뜨겁게 관계를 맺으니 느낌이 뭐랄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본능을 깨워주는 것 같더라고요. 파트너인 그녀는 저에게 순정적이면서도 때론 도발적으로 저를 능숙하게 받아주더라고요.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연애 세포가 살아나는 기분이었죠.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경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오늘 어땠냐고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좋았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아내는 그러게 오빠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더라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던데라고 했죠. 이리 와봐, 내가 아까 그 사람보다 더 진하게 해줄게라고 하면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서로를 바라보며 내 안에 피어오르는 질투와 감정이 아내에 대한 애정으로 이어졌고 저는 아내를 더 깊이 끌어안으며 더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진하게 부부관계를 가졌습니다. 만족한 아내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줘서 고맙다며 오랜만에 연애할 때의 설렘을 되찾은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때 저도 문득 처음엔 당황스러웠던 이 제안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줬다는 걸 느꼈어요. 덕분에 아내와 다시 사랑의 감정을 되새길 수 있었고 연애 때처럼 뜨거운 마음이 돌아온 것 같아 참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가끔 인터넷 카페에서 커플을 찾고 있어요. 이런 시간을 함께 보낸 뒤에는 서로를 더 애틋하게 여기게 되고 부부 사이의 애정이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계획은 잠시 미루고 현재 이 시간을 좀 더 즐겨보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6살이 된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은 거의 없네요. 사실 최근 들어서야 그런 생각이 든 게 아니라 결혼 생활 내내 힘겹게 버텨왔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은 제가 아내를 무척 사랑해서 결혼을 서두른 줄 알아요.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결혼 첫 해부터 이미 쇼윈도 부부로 살아왔거든요. 밖에서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교양 있어 보이려고 애쓰고 배운 사람인 척, 가진 척하며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이 모든 게 아내의 성격 때문이었어요. 사실 결혼 전부터 아내의 이런 성향을 알고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결혼했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도 대답하기가 참 어렵네요. 저와 아내는 결혼 전 딱 2번 만났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일이 생겼어요. 아내가 제 아이를 가지게 되었거든요. 한순간의 실수였지만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아이가 유산되었고 지금까지도 저희 사이에 아이는 없습니다. 아내는 종종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그냥 한순간 불장난이었는데 결혼까지 하게 됐어. 그러면서 정말 후회된다는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아내는 외국에서 석사 학위까지 받은 집안 형편도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동네 한량 같은 사람이었죠. 그랬던 아내가 어떻게 저한테 호감을 가지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신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남에서 아이를 가지면서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내의 집안은 당연히 결혼을 반대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고집을 부려 결혼을 밀어붙였죠. 결혼 초반까지만 해도 아내 눈에는 제가 다르게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를 잃은 뒤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내 눈에서 저를 향했던 콩깍지는 완전히 벗겨졌고 저희 부부 사이엔 갈등이 시작됐어요. 아내는 제가 못 배워서 교양이 없다고 계속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처음엔 참아보려 했지만 버티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이혼녀로 남는 게 싫다며 이혼하려면 재산 분할 없이 위자료까지 내놔야 할 거야 라는 식으로 말했죠. 결국 저는 이혼도 못하고 이렇게 끌려가며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내는 주변 시선을 무척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밖에서는 정말 모범적인 부부처럼 보이려 애씁니다. 제 부모님이나 장인어른조차도 저희 관계가 이렇게 엉망인 줄 전혀 모르세요. 세상에서 가장 교과서적인, 이상적인 부부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가는 게 저희 결혼 생활의 현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 스스로 참 초라해 보이네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더 버티기 힘들 것 같아서요. 쇼윈도 부부로 살아가는 게 지치기는 했지만 사실 아내가 사이좋은 부부 연기를 위해 저희 부모님께 돈을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이나 제가 배운 것도 없고 특별히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아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의존하며 살아온 시간이 길다 보니 이혼이 맞는 선택인지 헷갈릴 정도로 애매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이런 이유로 저는 쉽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된 거. 쇼윈도 부부로 살아가는 데서 제가 어느 정도 이득을 얻고 혼자 스트레스를 견디면 모두가 편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살아왔죠. 아내도 저처럼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저 혼자 희생한다고 여긴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완벽한 부부를 연기하는 쇼윈도 부부 생활 속에서도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주변 또래의 지인들과의 모임은 완전히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저 때문이었습니다. 아내 말로는 제가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내가 지인들과 모임을 가게 되면 분위기가 마치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연회장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며 서로 인사를 나누는 그런 자리예요. 물론 그런 자리에서 저도 사이좋은 부부 연기는 나름대로 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운 사람처럼 보이는 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어요. 세계 정세, 학술 연구 같은 주제는 제 관심사도 아니고 아내의 체면을 세워주겠다고 억지로 공부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벅찼거든요. 결국 그런 모임에 나가면 다른 지인들의 남편들과 저희 지식 수준이 비교될 수밖에 없었고 아내는 그게 너무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또래 지인들과의 모임 자체를 포기해버렸어요. 한동안 혼자서라도 다니긴 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왜 안 왔냐는 질문을 받는 게 너무 짜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는 결국 1년 가까이 그 모임들의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또래 친구들도 못 만나고 지냈으니 많이 외롭고 답답했을 겁니다. 꼭 또래가 아니더라도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겠죠. 그런데 집에서는 저랑 대화다운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다 보니 그 외로움이 더 커졌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느꼈을 고립감과 답답함을 생각하면 저 혼자만 힘든 게 아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결국 이런 모든 상황이 꼬이고 꼬여 지금의 모습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아직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날은 평소처럼 조용했던 밤이 아니었어요. 밖에서 무슨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들리길래 베란다로 나가봤더니 사다리차가 저희 창문 바로 앞에서 물건을 나르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윗집에 새 신혼부부가 이사 오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희 아파트가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라 이사 오는 모습을 보며 집이 좀 사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그런 생각뿐이었지. 그 신혼부부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얽힐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저희 집 상황을 간단히 말하자면 아내와 저는 결혼하자마자부터 각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밤늦게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갔더니 말도 없이 저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더군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의아했지만 동시에 은근히 기대도 좀 했습니다. 결혼하고 10년 동안 아내의 기분에 맞춰 부부관계를 하더라도 1년에 10번도 안 될 정도로 관계가 드물었거든요. 혹시 이번엔 아내가 마음을 바꿨나 싶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천장을 가리키며 가서 한마디 하고 와라고 하더군요. 순간 무슨 소린가 싶어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그러자 천장을 통해 쿵쿵대는 소리와 함께 아주 열정적인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신혼부부라고 불타오르는 건지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방 안으로 울려 퍼졌어요. 안방에 화장실이 딸려 있다 보니 천장을 넘어오는 소리뿐만 아니라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리도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생생했던지 마치 라이브로 중계라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저는 순간 생각했죠. 신혼부부라면 저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응당 그럴 나이잖아. 하지만 한편으론 저희 결혼 생활엔 그런 추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부럽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달랐습니다.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굴면 예의가 아니라고.
가서 똑똑히 말하고 오라면서 저를 들들 볶았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이 되려면 싫은 소리하기 싫다는 게 아내의 논리였어요. 결국 저한테 이 일을 떠넘긴 거죠. 내심 정말 그렇게 불편하면 내가 직접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싶었지만 괜히 더 문제를 키우기 싫어서 그냥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실크 소재 파자마를 고쳐 입으며 이런 일에 제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 씁쓸하면서도 조금은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어요. 어쨌든 그렇게 위층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크 소재 파자마를 입고 있던 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죠. 사실 저는 집에서는 난닝구에 고무줄 반바지를 입고 지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그런 차림이 교양 없어 보인다고 난리예요. 저녁 9시 이후에 배달 음식을 받거나 누군가를 마주해야 할 일이 생기면 무조건 파자마로 갈아입으라고 강요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날도 그렇게 차려입고 위층으로 향했던 겁니다. 위층에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교양 있는 이유처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니 문을 열면 무슨 말을 해야 자연스럽고 점잖아 보일지 고민이 많았어요. 신혼부부인데 너무 시끄럽다고 대놓고 말하면 민망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저는 초인종을 누르면 인터폰으로 대화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더군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보는데 저는 그만 헉하고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싶었어요. 당연히 남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내가 문을 열고 고개만 살짝 내민 겁니다. 그녀는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예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결혼하기엔 좀 일찍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제가 정말 어이없었던 건 방금까지 남편과 뭘 하고 있었는지 뻔히 아는 상황에서 아내를 문 밖으로 내보낸 남편이었어요. 그 순간 남편 얼굴이 궁금해질 정도로 황당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최대한 침착한 척하면서 아랫집인데요. 소리가 조금 시끄러워서요.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표정은 썩 진지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어서 민망함을 참으며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했던 대화를 검사하듯 묻더군요. 교양 있게 잘 이야기한 거지. 뭐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속으로 원망이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못마땅하고 검사까지 할 거면 내가 직접 갔어야지. 왜 나한테 이런 민망한 상황을 떠넘겨?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윗집 신혼부부는 제 말이 통하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대놓고 무시한 건지 이후로도 밤마다 그 소리를 멈출 생각이 없더군요.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저희 집 아래층에서 조금 시끄럽다고 했으니 조심해야겠다는 반응은커녕 들으란 듯이 더 큰 소리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들려왔던 그녀의 괴성과 제가 본 얼굴이 전혀 매치가 되지 않아서 혼란스럽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 번 더 주의를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번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한 번 더 다녀오라고 하자 제가 준비하려던 찰나 아내가 됐어. 내가 갈게.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 어쩌냐고 하더니 스스로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직접 다녀오면 될 일을 굳이 저한테 떠넘겼던 것도 이상했는데 뭐 자기가 간다니까 저로서는 크게 아쉬울 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던 아내가 얼마 지나지 않아 후다닥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것과 비슷한 상황을 목격했구나 싶었어요. 아내는 혼자서 계속 중얼거리며 저런 무례한 남자가 다 있냐, 못 배운 게 티나잖아 하며 화를 내는 걸 보니 이번에는 남편 쪽이 문을 열었던 모양입니다. 흥미로운 건 그날 아내가 건넨 경고가 효과를 본 건지 그 다음 날부터 윗집은 갑작스럽게 조용해졌다는 겁니다. 그 시끄럽던 밤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지니 이젠 저희도 평온한 밤을 되찾았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사소한 사건이 앞으로 저희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말이에요. 별다른 일 없이 그저 평소처럼 흘러가는 하루였습니다. 당시 저는 일은 하고 있지 않았어요. 아내가 이왕 일을 할 거면 제대로 된 직장을 다녀야지. 이상한 직장에서 일했다가는 창피하다고 해서 아예 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식 직장은 없었고 필요할 때마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소일거리를 찾아 잠깐씩 일하며 제 개인 유흥비 정도만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무력도 없어서 한동안 집에서 그냥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집에만 있으니 지루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산책이나 좀 해볼까 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며 걸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흡연이었죠. 아내가 사람들 눈치를 너무 보는 성격이라 집 근처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흡연을 하려면 집에서 최소 10분은 떨어진 곳까지 가야 했어요. 그래서 거의 참는 편인데 막상 밖에 나오니 담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처 편의점에서 담배를 하나 사서 제가 자주 가는 흡연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중 길 건너에서 누군가 커다란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낑낑대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찰랑이는 게 눈에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윗집에 새로 이사 온 그 여성이었어요. 신혼부부로 비싼 아파트에 사는 걸 보면 집이 꽤 사는 줄 알았는데 차가 없나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까 했는데 그래도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인데 도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마침 신호등이 바뀌기에 급히 길을 건넜습니다. 그녀가 낑낑대며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뺏듯이 받아들며 도와준다고 했더니 그녀가 깜짝 놀라며 움찔했어요. 하지만 이내 제가 아랫집 사람이란 걸 알아본 듯 안심한 표정을 짓더군요. 이렇게 많이 사셨네요. 평소엔 남편분이랑 차 끌고 같이 가지 않나요? 라고 묻자 그녀는 웃으며 원래는 오늘 저녁거리만 사려고 했는데 이것저것 사다 보니 이렇게 잔뜩 사게 됐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들고 오면서 몇 번이고 후회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진심 어린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감사 인사에 괜히 뿌듯함이 느껴지면서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녀와의 첫 만남은 민망한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라 보였거든요. 며칠 전 문 앞에서 그녀를 마주했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 만난 그녀는 예의도 바르고 상식적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궁금했죠. 그날 밤엔 대체 왜 그런 차림으로 나왔던 걸까 하고요. 그러나 괜히 그런 말을 꺼냈다간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 싶어 참았습니다. 짐을 그녀 집 앞까지 들어주고 나니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애초에 담배 피우러 나왔던 목적도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냥 집에 들어가 쉬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 그녀가 도와줘서 고맙다며 집에 들어와 시원한 음료수라도 한잔하고 가세요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신혼부부 집에 들어가는 게 조금 꺼려져서 정중히 거절했지만 그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라며 강권하니 결국 그녀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신혼부부 치고는 생각보다 단출하고 소박하게 꾸며져 있더군요. 무채색 톤으로 깔끔하면서도 간결한 인테리어였어요. 소파에 앉아 그녀가 음료수를 준비하는 동안 기다리는데 부엌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뭔가를 준비하는 그녀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설렜습니다. 제 아내는 결혼 이후 부엌 근처에 서 있는 것조차 싫어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모습은 정말 오랜만에 보게 된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녀가 준비해준 음료를 마시고 집에 돌아가려던 참이었는데 그녀가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건지 제 옆으로 와서 앉더니 같이 음료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3인용 소파였지만 그녀가 제 옆에 너무 가까이 앉아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쳤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런 어색함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내숭도 없고 대화가 참 재밌었어요. 매번 대화할 때마다 교양과 체면을 앞세우는 아내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와의 대화는 정말 편안하고 즐거웠습니다.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고 관심사도 비슷해서 대화가 끊길 줄 몰랐어요. 오랜만에 사람 냄새 나는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 들었달까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대화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그녀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배우자가 출근해 있는 사이에 시간을 내어 만났고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가까워졌다고 해서 선을 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비록 쇼윈도 부부로 살아가는 처지였지만 그녀는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였으니 제가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녀에게 약간의 호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녀와의 관계를 넘어서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도 저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한 번은 그녀가 남편이 차를 사줬다며 자랑을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그녀가 저와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유는 결국 그녀와
남편 사이의 신뢰와 안정감 덕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그녀에 대한 제 마음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더군요. 사실 저와 그녀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반대되는 환경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안정적인 부부 관계 속에서 잠깐의 새로운 대화를 즐길 상대가 필요했을 뿐이지만 저는 아내와의 지속적인 갈등과 불화 속에서 그녀의 따뜻함에 매료되었던 거죠. 하지만 그녀와의 관계가 단지 우연히 얽힌 인연 이상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마음을 정리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를 일부러 피해 다니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이성으로 보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그녀를 피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대신 그녀와 차를 마시며 수다 떠는 시간에 대해선 나름 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대화를 나누는 게 지나치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간을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게다가 평소에도 주말에는 서로 얼굴을 볼 일이 없었어요. 그녀의 남편이 집에 있는 날이면 당연히 그녀는 저와의 시간을 피했고 저 역시 위층에서 들려오는 다정한 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부부 금실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러니 서로 조심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녀가 저에게 부탁이 있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운전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차를 사줬지만 동네 마트 정도를 다니는 게 전부이고 가끔은 지방에 있는 부모님을 만나러 훌쩍 떠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운전이 서툴러서 늘 남편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였죠. 남편은 바쁘니 가르쳐줄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운전을 가르쳐주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겠다 싶어 흔쾌히 그녀의 차에 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운전대를 잡는 걸 보니 이건 운전이 서툰 수준이 아니더군요. 그녀는 겉으로는 초보자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꽤 능숙하게 차를 몰았어요. 차선을 바꾸는 동작이나 도로 상황을 보는 감각이 하루 이틀 한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약간 의아했지만 굳이 그것에 대해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가 갑자기 고속도로를 타서 멀리까지 가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순간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상황이지 싶기도 했지만 그녀의 의도를 알 수 없으니 일단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차를 몰고 가장 가까운 바닷가까지 갔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해서 그녀는 처음엔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다가 이내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너무 갑갑해서 숨이 막혀요. 서울 생활도 힘들고 제가 마음 터놓을 상대가 아무도 없었는데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녀는 남편을 따라 서울로 올라오면서 고향을 떠나야 했고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집에서 홀로 외톨이처럼 지내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를 만나서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다면서 제게 고맙다고 말하더군요. 그녀와 저 사이엔 10살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그녀가 저를 친구처럼 느낀다고 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론 남자 이상은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잠시 들기도 했지만 그런 생각을 깊게 할 새도 없이 그녀가 갑자기 제게 다가오더니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신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잠깐의 황홀함에 취해 있었지만 곧 제정신이 들었고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아무리 그녀에게 호감이 있더라도 이런 행동은 선을 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녀도 남편과 사이가 좋아 보였기에 굳이 저와 그런 관계로 이어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친구로 지내는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녀는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여줄 게 있어요. 라며 다시 저를 차에 태우더군요. 순간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긴장되었지만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저희가 사는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엘리베이터로 통하는 문 근처에 세우고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여기서 기다리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게 될 거예요. 그냥 잠깐 있어봐요.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그녀가 하라는 대로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렀고 10분, 20분, 30분 정도가 지나자 지하 주차장으로 한눈에 보기에도 비싸 보이는 외제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그 차를 보고는 왔네요 라며 무표정하게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그 차는 그녀의 남편이 타고 있는 차였어요. 그런데 그 옆자리에서 내리는 익숙한 모습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아내였습니다. 그들은 차에서 내려 나란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장면은 정말 믿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저는 그녀와 함께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숨죽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녀가 말했던 답답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저를 데려와 이 장면을 보여주려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분노와 상처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그녀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마침내 차 안에서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꼴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도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녀는 말을 끝내며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몰고 어디론가 가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그녀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고 그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결국 우리는 집 근처에 위치한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야경이 비쳤고 멀리 저희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창문을 통해 바라본 우리 집은 에어컨 실외기의 위치만으로도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불이 꺼져 있었어요. 대신 윗집, 즉 그녀의 집은 방이며 거실이며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군요. 그 불빛을 보며 머릿속에서는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대강 짐작이 갔습니다. 그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엉켜버린 이 순간 저와 그녀는 무언가 벗어날 수 없는 덫에 걸린 기분이었습니다. 서로의 배우자가 남몰래 벌이고 있던 일을 확인한 그날 밤 우리는 전혀 다른 길 위에 서게 된 것 같았어요. 그날 싸구려 모텔에서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고급 아파트를 바라보며 저는 윗집 여자인 그녀와 함께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아래층과 위층 각자의 배우자가 보내고 있을 시간을 똑같이 재현하면서요. 그 장면을 떠올리며 그 두 사람이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가까워졌는지 골똘히 생각해봤습니다. 아마도 그날 제가 위층에 주의를 주러 갔을 때 뒤이어 아내가 직접 나선 일이 시작점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남편과 제 아내가 눈이 맞은 것 같더군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녀 역시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그녀는 잘 사는 집안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남자와 결혼했지만 남편이 그녀를 대하는 방식은 갑질에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지방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집안의 예쁜 여자를 찾아 결혼했다며 그녀를 자신의 트로피 와이프로만 여겼다고 하더군요. 남들에게 젊고 아름다운 아내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뿐이었죠. 그녀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제게 많은 것을 설명해줬습니다. 왜 그녀가 처음 제가 윗집에 올라갔을 때 그런 차림으로 문을 열었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그녀는 남편의 요구에 억지로 맞추려 했던 겁니다. 심지어 그녀의 남편은 너는 못 배워서 무식하다며 그녀를 지속적으로 무시했고 그 무시를 견디는 것도 모자라 차를 한 대 뽑아주며 내가 누구랑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땐 집에서 나가 있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녀의 남편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상대가 바로 저희 아내였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녀의 남편은 자신과 수준이 맞는 사람을 찾았다며 그녀에게 자리를 피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허탈하면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아내와 쇼윈도 부부로 지내고 있었기에 아내가 윗집 남자와 만나는 일이든 다른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서 마음이 떠난 지 오래였고 저와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도 저를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의 남편인 저에게 분노가 섞인 감정을 느꼈다는 거죠. 하지만 점점 저와의 대화가 즐겁고 마음이 편해지면서 오히려 저를 특별하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저에게 말할지 한참을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그녀 입장에서는 저희 부부가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을 테니 제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서 망설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제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와 제가 쇼윈도 부부라는 사실과 결혼 생활의 허울뿐인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후로 저와 그녀는 각자의 배우자가 자리를 비운 시간을 활용해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 다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편과 제 아내는 서로가 필요한 모습만을 만족시키며 연기하고 있었고 우리 역시 서로에게 정신적인 위안을 주며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지금의 관계가 각자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행복한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 배우자들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부부의 모습에 만족하며 살고 있고 저와 그녀는 그 틈에서 서로의 진정성을 찾아 위로받고 있으니까요. 이런 관계가 누군가에게는 비정상적이고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혼 10년 동안 이렇게 마음 편하게 웃고
상대방과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관계에서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당장은 저도 제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녀 역시 신혼이라고 해서 평생 참으며 가짜 삶을 사는 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낫다고 느낀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저는 부사관으로 단기 복무를 마친 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 하루하루 별다른 목표 없이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던 그런 때였습니다. 복무 기간 내내 생각했어요. 사회로 돌아가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 이런저런 일 다 해보고 도전해보자 라고 말이죠. 근데 현실은 생각만큼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보낸 시간이 아쉽기도 하고 막상 취업을 하면 뭔가 정해진 패턴 속에서 다시 쳇바퀴를 돌듯 살아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넘치던 도전 정신을 엉뚱한 곳에 쏟아붓던 시기였죠. 다행인 건 부사관으로 4년을 복무하면서 꾸준히 저축을 해왔다는 점이에요. 덕분에 제 또래들에 비해 나름 목돈이 좀 있었거든요. 이 돈으로 뭘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취업하는 것도 좋긴 했지만 군대를 나와 얻은 해방감 때문인지 뭔가 색다른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군대 생활 동안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데 완전히 질려 있었으니까요. 물론 간부라고 해도 군인 월급이 워낙 적다 보니 막상 뭔가를 시작하려면 턱없이 부족한 돈이긴 했죠. 저자본으로 할 만한 창업 아이템을 이것저것 알아보기도 했지만 제 적성과는 영 안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참 뭘 해볼까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미국으로 이민 갔던 어릴 적 친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창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 그 친구가 미국에서 한번 도전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이라면서 미국인들에게 아침 반찬을 전문적으로 요리해서 파는 작은 식당을 제안했어요. 처음엔 솔직히 좀 웃었습니다. 아침밥을 돈 주고 판다고. 그게 말이 되냐? 했는데 친구는 자신만만했어요. 이거 진짜 되는 사업이다. 자본도 적게 들고 점심시간에는 문을 닫으니 일도 힘들지 않다. 그러면서 미국은 일자리가 넘치니까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아르바이트만 해도 3년이면 5억은 모을 수 있다고 얘기하더군요. 지금이야 우리나라도 최저시급이 높아졌지만 당시에는 미국에서 파트타임만 해도 한국 웬만한 직장인만큼 벌 수 있다는 말에 솔깃했어요. 체력에 자신도 있었고 빈 시간에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니 마음이 조금씩 미국으로 기울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영어였어요. 사실 저도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고 군복무 기간 동안은 머리가 굳어버렸거든요. 언어 장벽이 조금은 두려웠죠. 그래서 친구에게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괜찮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친구는 요리하는데 영어가 왜 필요하냐? 라면서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본적인 회화만 좀 배워두면 되지 않겠냐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친구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군요. 친구의 이모가 지난달 한국에 왔는데 미국에서만 살다가 와서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다며 이것저것 도와주고 집안일도 좀 봐주면 과외비를 퉁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집안일을 본다는 게 뭔가 어리둥절하긴 했지만 어차피 저도 아직 마음을 완전히 정하지 못했고 영어 배워두면 손해볼 건 없겠다 싶어서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친구의 이모를 만나기로 한 카페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면서 이모가 들어왔는데 저는 이모라길래 그냥 중년의 평범한 아주머니를 상상했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나이가 많아봐야 30대 중후반 정도로밖에 안 보였고 첫눈에 보자마자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끄럽고 하얀 피부가 마치 빛나는 것처럼 반짝였고 가까이 다가오자 느껴지는 은은한 향기가 기분을 한껏 좋게 만들더라고요. 연한 분홍색 투피스에 어울리는 밝은 오렌지 빛으로 염색한 머리가 잘 어우러져 있었어요. 키도 크고 곡선이 돋보이는 여성스러운 몸매가 투피스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났죠. 선글라스를 딱 쓰고 카페로 들어오는 모습이 우아하고 당당했는데 그 매력이 시선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친구의 이모를 만난다는 느낌보단 갑자기 소개팅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설렘과 두근거림을 느끼게 만들 정도였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아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시작했는데 미국에서만 살다 왔다더니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말도 많고 활발한데 교포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오히려 저보다 더 한국말에 능숙해서 이모가 진짜 저를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의아하기도 했죠. 게다가 옷차림도 세련됐고 빨간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걸 보면 약간 자기 멋에 살고 자신을 과시하는 스타일 같기도 했어요. 그렇게 연락처를 주고받고 한참을 얘기하다 집에 돌아왔는데 자꾸만 친구 이모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 매끄럽고 하얀 피부, 은은하게 퍼지던 향기, 우아한 몸매까지 너무 아름다웠던 이모의 모습이 계속 생각나서 마음이 묘하게 설렜습니다. 긴 군 생활 때문에 여자면 다 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친구의 이모가 아니었다면 그냥 연상의 애인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여러모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망의 첫 수업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모는 제 실력을 알아보겠다며 시험지를 준비해 왔더라고요. 오랜만에 공부를 해보는 거라 솔직히 자신은 없었지만 왠지 이모 앞에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아는 척하며 문제를 풀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바로 채점을 하는데 빨간 줄이 시험지에 줄줄 그어지더니 이모가 이 정도로 영어를 모르냐는 표정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런데 그 시선이 어찌나 예쁜지 괜히 수줍어져 고개를 푹 숙이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이모가 갑자기 귀엽다며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이모는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 줘야겠다고 하며 수업을 시작했어요. 이런저런 단어와 문법을 설명해 주는데 가끔 이모의 손이 제 허벅지 위로 올려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묘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사실 저는 군대에서 체력 단련을 열심히 했고 덩치도 큰 편이라 허벅지가 상당히 단단하거든요. 그런데 이모는 그걸 보고 왜 이렇게 다리가 단단해? 라면서 만지는데 마치 무심결에 터치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자는 하체가 좋아야 한다니까 라는 말과 함께 조카 친구라 애처럼 봤는데 보기보다 남자답네 라고 말하는데 순간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그 뒤로도 수업 시간마다 이모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업 날과 비자 심사 날짜가 겹치는 바람에 수업을 하루 빠져야 했습니다. 이모를 못 본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컸지만 미국으로 가는 수속을 미리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아침에 수업에 빠지게 되었다고 이모에게 연락을 했더니 이모가 그럼 주말 아침에 잠깐 시간이 비니까 그때라도 괜찮으면 수업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이게 웬 떡이냐 싶었죠. 그렇게 주말 수업을 받으러 이모 집에 아침 일찍 찾아갔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한참을 기다리다 돌아가려는데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면서 이모가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늦잠을 잤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잠옷 그대로 나온 이모의 모습이 순간 눈에 확 띄었습니다. 평소에는 수업한다고 깔끔하고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는데 그날은 몸에 밀착되는 재질의 원피스 같은 옷을 입고 나왔더라고요. 그 옷은 얇고 탄력이 있어 몸에 부드럽게 달라붙었고 자연스레 이모의 몸매 라인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허리의 굴곡과 골반으로 이어지는 부드러운 선들이 그대로 보이는데 솔직히 그 모습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눈길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편안한 차림 속에서 드러난 이모의 색다른 아름다움을 새롭게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죠. 게다가 이모가 부스스한 머리로 방 안을 급하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준비하는 모습은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평소 수업 때의 차분한 모습과는 달리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차림과 움직임이 오히려 친근하고 편안하면서도 묘하게 설레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그날은 정말 이모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한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모는 급하게 허리를 숙여 상을 펴고 수업 준비를 하는데 그 순간 옷이 앞으로 쏠리면서 가슴속이 훤히 보였어요. 머리로는 눈을 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선은 자꾸만 이모를 따라가더라고요. 민망함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와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상태로 수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모가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설명해 주다 보니 가끔 어깨끈이 흘러내리는 게 자꾸 신경 쓰여서 도저히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제가 친구의 이모와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마음보다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운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던 중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따라 속이 왜 그렇게 시끄러운지 이모가 배고파서 수업이 잘 안 들어오지 라면서 시계를 보더니 잠시 고민하는 듯하더니 오늘은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니까 점심 같이 먹고 나서 수업하자고 제안하더라고요. 당연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이모는 잠깐 소파에 앉아 있으라며 주방으로 가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이모는 요리를 하면서도 계속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몸의 라인이 은은하게 드러나는 복장으로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움직일 때마다 옷이 몸매에 따라 부드럽게 흐르는데 그 모습이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죠. 그리고 여자 혼자 사는 집에서 이렇게 남자에게 요리를 해주다 보니 왠지 연인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했어요. 이모가 주방에서 바삐 움직이며 요리를 준비하는 동안 주방에 퍼지는 향과 분위기까지 모든 게 특별하게 다가왔죠. 그렇게 완성된 요리는 스파게티였어요. 재미교포인 이모답게 익숙한 요리라 그런지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내놓았고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모가 갑자기 밋밋한데 와인 한 잔 마실래? 라며 먼저 제안하는 겁니다. 순간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괜히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 않아서 저는 쿨하게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했죠. 그러자 이모는 기분 좋게 웃으며 와인을 준비했고 살짝 미소를 지으며 저를 보고 다시 한번 너도 한 잔 해볼래? 라고 물어봤어요. 그 와인 잔 속에 찰랑이는 빨간 와인을 보는데 왠지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야 뭐 평소에 소주나 마셔봤지 와인은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술도 센 편은 아닌데 처음 맛보는 와인을 마시면서 어떤 식으로 마셔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모가 주는 대로 그냥 계속 잔을 비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더라고요. 제가 술에 약하다는 걸 몰랐던 이모는 괜찮아? 이렇게 술을 못 마시는 줄은 몰랐네. 라고 말하며 저를 침대가 있는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한숨 자고 정신 차린 다음에 다시 수업하자고 하면서 침대에 저를 눕혔는데 그 순간 이모의 베개에 얼굴이 닿았어요. 그때마다 이모에게서 살며시 풍겨나던 샴푸 향과 은은한 향수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더라고요. 이모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정신 차리면 나오라면서 거실로 나가려는데 저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꽉 잡아 강하게 당겼습니다. 처음엔 놀란 이모가 저를 뿌리치는 듯 했지만 금세 상황을 받아들이는 듯 그대로 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주었어요. 와인을 몇 잔 마시고 나니 술 기운이 올라 저도 평소보다 훨씬 과감해지더라고요. 분위기에 취한 데다 이모와 함께 있다는 설렘에 행동 하나하나가 평소보다 대담해졌어요. 그런데 이모는 그런 저를 능숙하게 받아주면서 경험이 많아서인지 저를 잘 리드해 주더라고요. 제가 여자를 사귀어 본 적은 있지만 이모와 함께한 그 순간은 완전히 다른 느낌의 세계였어요. 와인의 달콤한 향에 취해 점점 더 이모에게 다가갔고 서로의 온기가 닿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뜨거워졌죠. 주말의 대낮이었지만 불이 꺼진 방 안에서 커튼 틈 사이로 들어오는 은은한 빛이 둘만의 공간을 더 아늑하고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공부하겠다는 계획은 그 순간부터 완전히 잊혀졌고 그날 밤 늦게까지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몰두했어요. 그 뒤로 과외 수업이 있는 날이면 공부는 핑계일 뿐이었고 수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우리의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미국으로 가는 서류 준비가 모두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처음엔 기다렸던 소식이라 기뻤지만 막상 그 소식을 듣고 나니 이모와의 시간이 떠오르며 그녀와의 추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복잡해진 끝에 결국 미국에 가기로 했던 계획을 취소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거의 매일같이 이모를 만나고 설렘 가득하고 뜨거운 추억들을 하나둘씩 쌓아가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몇 달을 뜨겁게 만나다 보니 이모에게도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모에게 다른 애인이 생겼고 결국 우리는 헤어지게 되었죠. 저는 이모와 나눈 감정이 깊었다고 생각했지만 역시 친구의 조카라는 사실이 마음에 부담으로 작용했는지 이모는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이별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별의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갑작스러운 이별에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미국에 가는 시기를 놓치고 말았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한국에 남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금은 그때의 설렘과는 달리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평범한 회사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긴 하지만 얼마 전에 그 친구 이모가 이혼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 시절의 추억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수연이고 올해 19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몇 년 전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경험입니다. 그때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친구의 추천으로 한 앱을 다운로드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앱에서 저는 소영 누나라는 40대 초반의 아주 매력적인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았지만 그녀의 성숙함과 아름다움은 나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대화였지만 그녀와의 만남은 제게 커다란 감정적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나중에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심심하지 않냐? 동네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앱이 있는데 진짜 재밌어. 한번 써봐. 친구의 말을 듣고 호기심이 생긴 저는 아무도 모르게 그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그 앱에서 소영 누나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죠. 그녀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프로필 사진 속에서 자연스러운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하지 않은 미소가 있었고 세련되면서도 은은한 고급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대화 상대라기보다 처음부터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와의 첫 대화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를 훌쩍 넘어선 대화가 오고 가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금방 이해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끌렸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는 매우 성숙하고 지혜로워 보였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말투는 나를 한결 편안하게 만들었죠. 우리는 매일 밤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나이 많은 여성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연장자의 조언을 주는 동시에 친구처럼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나 역시 그녀에게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눈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나는 소영 누나와 실제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누나, 우리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대화도 좋지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승낙했습니다. 그래, 한번 만나자. 그런데 나이가 좀 많이 차이 나는데 괜찮겠어요? 나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그렇게 우리는 첫 만남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의 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최대한 멋지게 옷을 입고 새로 산 운동화를 신으며 그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소영 누나를 마주하게 된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니트와 무릎까지 내려오는 주름치마, 크리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약 8cm 정도의 힐을 신은 그녀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외모는 나이에 비해 전혀 늙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피부는 밝고 맑았으며 긴 머리카락은 부드럽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다가올 때 풍겨나오는 은은한 향기는 그날의 긴장감을 한층 더 고조시켰습니다. 세련된 옷차림과 기품 있는 걸음걸이, 그리고 그녀의 자연스러운 미소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레스토랑에서 만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그녀가 먼저 미소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수연 씨, 실물로 보니까 훨씬 잘생겼네요. 오늘 멋지게 입고 왔네요. 그녀의 칭찬에 나는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기분은 매우 좋았습니다. 누나도 정말 아름다우세요. 생각보다 더 예쁘신 것 같아요. 그 말에 소영 누나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대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그때마다 적절한 반응을 보이며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갔습니다. 나는 그런 그녀의 성숙함과 지혜에 매료되었고 점점 더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녀는 내 옆에서 차를 마시며 여유롭게 미소 지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첫 만남 이후 나는 그녀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었던 시간이 계속해서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결국 두 번째 만남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녀도 흔쾌히 받아주었고 이번에는 영화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영화관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었지만 나는 영화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보다는 옆에 있는 소영 누나에게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녀가 내 옆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나를 긴장하게 했고 영화 속 장면들은 내 머릿속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우리는 함께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밤바람이 서늘하게 불었고 우리는 가까운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내 마음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누나 사실은 계속 생각했어요. 첫 만남 이후로 누나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누나를 좋아해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내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잠시 생각하는 듯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수연아, 너 정말 솔직하구나.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져도 괜찮을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그 순간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누나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나랑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내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너 참 어른스럽네. 나도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어. 그 순간 나는 큰 안도감과 함께 그녀가 나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그날 이후 더욱 깊어졌고 서로에게 더 많은 감정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영 누나는 나를 부드럽게 이끌었고 나도 점점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고 어느 날 밤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은 다른 어떤 날과도 달랐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확인하면서도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 순간의 긴장감과 설렘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나는 그녀의 품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이 깊어질수록 나는 내 내면에서 갈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인 아름과의 관계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여성 사이에서 나는 혼란스러웠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나는 여자친구인 아름과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아름과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소영 누나와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기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름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시내를 걸으며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상점들, 사람들, 아름의 웃음소리까지 평범하게 흘러가는 하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름이 갑자기 저 멀리서 누군가를 발견한 듯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름이 엄마라고 기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녀가 엄마라고 부른 사람을 보기도 전에 내 머릿속에서 뭔가 찌릿한 느낌이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마,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고 시선을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소영 누나였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크게 고동쳤습니다. 눈앞에서 내가 사랑했던 두 여자가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소영 누나 역시 아름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당혹감이 스쳐갔습니다. 아름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환하게 웃으며 나를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우리 엄마야. 내가 말했잖아. 우리 엄마 정말 멋지다고. 아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랑스럽게 소영 누나를 나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서 있는 소영 누나의 얼굴은 놀라움과 슬픔, 그리고 어떤 결심이 깃든 듯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로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바로 내 여자친구의 어머니라니. 나는 소영 누나를 사랑했고 그녀와의 관계를 깊이 이어가고 있었지만 이 충격적인 진실이 나를 압도했습니다. 소영 누나는 나와 잠시 눈을 마주치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아름아, 갑자기 만나게 돼서 조금 놀랐네. 우리 얘는 처음 보는 친구인데 다음에 얘기할까?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이 상황을 넘기려 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미소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느끼고 있는 복잡한 감정들이 내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그녀와 아름에게 간단히 인사만 한 채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무언가 크게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며칠 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영 누나와의 관계를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었고 나는 그녀와 함께할 때마다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나버린 듯했습니다. 소영 누나가 내 여자친구, 아름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나는 그녀를 더 이상 똑같이 대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소영 누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녀는 나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 만남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얼굴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그날의 소영 누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짓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던 그녀였지만 그날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깊은 고민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소영 누나는 잠시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아, 우리 둘 다 이미 알고 있어. 이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걸. 아름이를 생각하면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건 불가능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매우 깊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나는 그녀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나, 저도 알아요. 하지만 누나를 잊는 게 너무 힘들어요. 누나랑 함께했던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그걸 그냥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떠나보내기엔 너무나 많은 감정이 쌓여 있었습니다. 소영 누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너와 함께한 시간은 너무 소중해. 하지만 내가 아름이의 엄마라는 사실을 생각해봐. 이건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이유야. 아름이에게 이런 상처를 줄 수는 없어. 그녀의 말은 나에게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아름이에게 이 사실이 밝혀지면 그녀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것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말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영 누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수연아, 이제는 우리가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야. 넌 아직 젊고 너 앞에는 더 많은 가능성이 있어. 나도 이제 내 역할로 돌아가야 해. 그녀는 나를 깊이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카페 문을 나서는 모습을 바라보며 내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나는 소영 누나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후 나는 아름에게도 이별을 고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름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를 너무나 괴롭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름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건 옳지 않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모든 관계를 정리한 후 나는 대학 진학을 핑계로 그곳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얽혀 있었던 감정의 실타래를 풀어내고 나 자신을 다시 찾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대학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면서 나는 점차 소영 누나와의 기억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그녀와의 추억이 떠오르지만 이제는 그것을 놓아줄 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나를 어른으로 성장시켜준 사람이었지만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